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적은 비용으로 파괴할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값싼 드론을 블라디미르 푸틴의 전쟁 기계에 끊임없이 소모시키는 무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27일 월요일 이 전환점은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드론을 전장에 투입하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주로 중국에서 오던 부품들을 우크라이나 내에서 직접 생산함으로써 위험한 의존도를 줄이고 모스크바가 조용히 기대하던, 즉 키이우가 부품 부족으로 멈추기를 바라는 희망을 빼앗는 것입니다. 곧 모든 이야기를 말씀드릴 테니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세요. 실시간 정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최고의 저널리즘 품질과 신뢰성을 자랑합니다. 밀손 알베스. 핵심은 간단합니다. 약 500달러짜리 FPV 드론, 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러시아 장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비용 차이가 전쟁의 논리를 바꿨습니다. 러시아는 더 넓은 영토, 더 많은 병사, 더 많은 장갑차, 그리고 더 많은 중공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 우위를 공격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비용, 속도, 그리고 보급 측면에서 전장은 작은 무기라도 대량으로 사용될 경우 더 큰 군대에게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이 변화는 먼 연구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압박 속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는 탄약 부족, 포병 전력 부족, 그리고 수적 열세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군인들은 상업용 드론을 개조하기 시작했고 기업들은 자체 모델을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러한 경험을 국방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2025년 3월 로이터는 키이우가 그 해에 약 450만 대의 FPV 드론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으며 이는 이전 속도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대부분이 현지 제조업체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모스크바에게는 뼈아픈 상황이 됩니다. 즉흥적으로 시작된 것이 산업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 저렴한 드론은 이전에는 보조 장비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차량, 진지, 레이더, 병력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규모로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매일 압박을 유지하고 손실을 보충하며 적이 방어에 드는 비용이 키이우가 공격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쓰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델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에 대한 의존입니다. 드론에 사용되는 부품의 상당 부분이 중국 공급업체에서 왔습니다. 모터, 컨트롤러, 카메라, 무선 모듈, 배터리, 프레임 등 민감한 부품들이 취약한 공급망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셰시스는 중국이 저가 상업용 드론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1일 베이징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로의 드론 및 부품 수출에 제한을 뒀으며 여기에는 비행 컨트롤러, 카본 프레임, 모터, 무선 모듈, 항법 카메라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 제한 조치는 우크라이나 방위의 핵심을 건드렸습니다. 이 장비들이 군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키이우에서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와 가까운 강대국인 중국이 통제하는 공급망에 지나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우회 경로를 통해 이중 용도의 기술 부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지만 키이우는 그 위험이 산업 붕괴로 이어지기 전에 미리 차단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크라이나는 국내 생산을 가속화했습니다. 현지 기업들은 모터, 회로판, 구조물, 안테나, 드론 부품 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모터 G 사례가 이런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전문 뉴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시제품에서 자체 대량 생산으로 전환해 매달 약 10만 개의 모터를 생산하게 됐습니다. 2021년 말까지 우크라이나는 군사 장비에 10억 리브나를 투자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단순히 드론만 조립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에 언급된 또 다른 회사는 광섬유로 조종되는 FPV 드론과 관련된 AS입니다. 이런 시스템은 러시아 전자전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무샤이아가 아니라 기술적 세부 사항입니다. 중요한 점은 우크라이나인들이 각 부품을 국산화할 때마다 외부의 협박력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키이우가 중국산 부품에 덜 의존할수록
모스크바가 인위적인 생산 차질을 기대할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회로기판 생산도 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회로기판은 드론의 두뇌 역할을 하며 안정성, 에너지, 통신을 제어합니다. 예전에는 많은 회로기판이 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우크라이나 내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큰 변화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의 방위 산업이 외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기술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기술 기반은 전쟁의 긴박함과 압박, 포화 속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이미 미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6년 2월 미국 국방부는 이 프로그램의 1단계에 초청된 25개 기업을 발표했습니다. 드론 도미넌스, 저비용 공격 드론을 대규모로 군부대에 배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건틀릿이라고 불리는 이 테스트는 2월 18일 포트 베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약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시제품 주문과 4단계에 걸쳐 총 11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이 예상되는 이번 경쟁에 이름을 올린 기업 중에는 우크라이나 기업인 우크라이나 디펜스 드론테크 코퍼레이션 포함되어 있습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 역시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두 제조업체가 이 과정에 초대되었다고 보도했으며 이번 경쟁은 수십 년이 아닌 몇 달 단위로 빠르게 생산되는 대규모 계약과 드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입니다. 오랫동안 우크라이나는 서방 무기에만 의존하는 국가로 여겨졌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값싼 드론 분야에서 경험의 원천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은 군사 혁신의 혹독한 학교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에 맞서 효과가 있는 것은 펜타곤에도 유럽에도 그리고 현대전의 다음 단계를 주시하는 모든 군대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이 힘을 사용합니다. 러시아는 더 많은 인구, 더 큰 전략적 깊이, 그리고 더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드론은 이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드론은 병사들을 그렇게 많이 노출하지 않고도 감시, 공격, 압박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완전한 병력 대체는 아니지만 각 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장합니다. 모든 병사가 중요한 전쟁에서 이것은 셈법을 바꿉니다. 중국은 여전히 이 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모터, 히토류, 자석, 전자부품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은 베이징에 막대한 힘을 부여합니다. 중국 부품에 대한 의존은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유럽연합, 전 세계의 제조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 국가가 산업 병목을 통제할 때 그 국가는 무역을 정치적 무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에서 중국산 부품을 없애는 것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아직 중국산 부품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탄소 소재, 그리고 일부 센서들은 여전히 대체하기 어렵지만 목표는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드론이 거의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더 많은 공정을 현지화하고 공급업체를 다양화하며 압박 속에서도 생산을 유지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래서 값싼 드론의 발전이 모스크바를 그렇게나 자극하는 것입니다. 푸틴은 공장을 파괴하려 하거나 파트너들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자국의 생산을 확대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이미 쌓아온 경험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배운 것을 지울 수 없고 성장하는 각 기업, 생산되는 각 배치, 국산화되는 각 부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기반을 만듭니다. 그 결과는 새로운 형태의 압박입니다. 러시아는 전차, 포병, 미사일, 그리고 제재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측정하기 더 어려운 또 다른 것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분산되어 있고 저렴하며 점점 더 독립적으로 변해가는 우크라이나 산업입니다. 피해는 전선에서의 폭발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날마다 소모시키는 경제적 셈법에서도 비롯됩니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저비용 드론을 통해 소모전과 대량 생산 규모 그리고 산업적 역량으로 러시아에 맞서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단순히 저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푼돈을 크렘린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마지막에 댓글도 확인해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소통해보세요.